루트비 비트겐슈타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기.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감정을 언어로 설명하고, 세상을 단어로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 철학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과연 세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아주 도발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오늘 이야기할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는 20세기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물이며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오해받는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철학은 삶의 의미, 언어의 한계, 생각과 세계의 관계를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비트겐슈타인은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음악과 예술이 넘치는 집안이었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물들이 집에 드나들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살 충동, 극단적인 완벽주의,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그는 철학자가 되기 이전에 공학을 공부했고 전쟁에 참전했으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수도원에서 정원사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철학적 실험이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단순히 철학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철학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는 명예와 인정을 싫어했고 학계의 관습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이 정말로 삶을 변화시키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치열하게 살아낸 삶의 흔적입니다. 초기 비트겐슈타인 언어는 세계의 그림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철학은 그의 대표작 논리철학 논고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분량도 짧고 문장도 단순하지만 내용은 극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가 던진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세계는 사실들의 총합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실과 상태들의 집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이 세계를 그대로 그려내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과가 테이블 위에 있다. 이 문장은 현실의 한 상태를 언어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의미 있는 문장이란 이처럼 현실과 대응되는 문장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언어가 의미를 가지려면 현실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엄격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문장들이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문장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현실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들 뿐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윤리, 미학, 종교, 삶의 의미 같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삶은 의미가 있다. 이 행동은 옳다. 이 음악은 아름답다. 이 문장들은 현실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충격적입니다. 삶의 의미, 윤리, 아름다움 같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할 수 없다니요? 그렇다고 그가 이것들을 부정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윤리와 삶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고요. 그 유명한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 말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느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아름다움에 감동받습니다. 삶의 의미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 세계의 한계. 비트겐슈타인의 또 다른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우리는 언어로 생각합니다. 언어로 구분하고 언어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로 담을 수 없을 뿐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풍부한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프다는 감정을 우울하다, 비통하다, 쓸쓸하다, 애틋하다, 허무하다로 구분해서 느낍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기분이 안 좋다라고만 표현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경험하는 세계는 다를까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언어가 풍부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더 세밀해집니다. 사랑, 고통, 삶의 의미, 죽음의 두려움. 이것들은 정확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는 철학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철학은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헷갈리게 만든 문제를 정리하는 일이라고요. 후기 비트겐슈타인 언어는 사용이다. 놀랍게도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자신의 철학을 부정합니다. 후기 철학에서 그는 말합니다. 언어는 그림이 아니다. 언어의 의미는 사용에 있다. 이것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어가 사물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게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축구도 게임이고, 보드게임도 게임이고, 아이들의 놀이도 게임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본질이 있을까요?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없다고요. 대신 서로 겹치고 닮아있는 가족 유사성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가족 구성원들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눈매가 비슷하고 코가 비슷하고 목소리가 비슷한 것처럼요. 언어도 그렇습니다. 단어들은 고정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놀이라는 단어는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의미이고 어른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언어게임이라는 개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언어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언어는 정해진 규칙 속에서 사용됩니다. 법정에서의 말, 연인 사이의 말, 과학자의 말, 종교인의 말. 모두 같은 언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게임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과학의 언어로 윤리를 재단하려 하거나 논리로 사랑을 증명하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신이 존재한다는 문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한다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언어게임과 과학의 언어게임은 다른 규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철학적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언어를 잘못 사용한 결과라고요. 우리는 서로 다른 게임의 규칙을 섞어서 사용하고 그래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철학은 치료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철학은 병이 아니라 치료다. 철학은 답을 주는 학문이 아니라 혼란을 풀어주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불안한가? 정답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들 중 상당수는 언어가 만든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문제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그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라.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자꾸 왜?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왜라는 질문 자체가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그저 불안하다는 것이다. 거기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가? 비트겐슈타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모든 것에 답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말로 붙잡지 말고 그대로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윤리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이 너무 많아 괴로워집니다. 말로 정리하려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럴 때 비트겐슈타인의 이 말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침묵하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 대신 삶으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며 우리는 너무 많은 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SNS의 말들, 뉴스의 말들, 광고의 말들.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말로 해야 하는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이 철학이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자유롭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